울릉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공개된 최신 위성사진 한 장으로부터 폭발적으로 번져나갔다. 공사 막바지에 접어든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내자 한국 내부보다 오히려 일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먼저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이유는 단순한 지방공항의 개장 소식이 아니라 군사 전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형적 변화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일본 열도와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공항이 어느 정도 규모로 완성되고 있는지, 실제 운용 능력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는지가 그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보일 사안이 아니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 활주로 규모와 주변 매립 구조는 일본이 예상하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모습이었다. 산 전체를 잘라내고 해안선을 넓혀 만든 이 활주로는 기존의 울릉도 공항이라 하면 떠올리던 제한된 공간의 작은 활주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접근을 위한 장애물 제거, 기상 조건을 고려한 활주로, 방향 조정, 강풍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물 배치까지 이미 군사 수준의 설계가 들어간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이 공항이 단순 민간공항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됐다. 일본 언론들이 크게 다룬 부분은 공항의 완공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공정률이 높아지고 건축 자재와 중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일본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단순 관광객 수송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서서 동해 재해권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한다면 일본은 새로운 변수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일본 내부를 크게 흔들었다. 또한 일본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울릉공항의 운용 가능성이 기존 설명보다 훨씬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중형급 항공기의 이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활주로의 실측 길이와 주변 공간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도서공항의 한계를 벗어난 확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기상 악조건이 많은 동해에서 안정적인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계는 일본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공항이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로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었다. 울릉도라는 지리적 특성도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다. 독도와 거리가 가깝고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울릉도는 이미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곳에 항공기가 상시 운용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동해 상공의 정보 수집 구조와 대응 체계가 상당 부분 재편될 수밖에 없다. 즉, 울릉공항의 존재 자체가 일본의 기존 동해 전략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 방송에서 한 군사 전문가는 울릉공항 위성사진을 분석하며 공항의 완공 단계와 주변 기반 시설의 규모를 보았을 때 단순한 지역공항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활주로 구조와 절토면 처리 방식, 그리고 해상바람을 견디기 위한 방풍 설비의 배치가 민간 프로젝트로서는 이례적으로 정교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는 한국이 일본을 또 속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그만큼 울릉공항이 일본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규모로 빠르게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일본이 충격을 받은 핵심은 울릉공항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곳이 장차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역 거점의 민간공항 정도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판단이 우세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한국의 동해 주도권을 강화하는 상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부의 군사 분석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한국이 울릉도에 이 정도 규모의 활주로를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완공 시점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본 언론들이 표현한 혼란과 당혹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동해 전략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들은 울릉공항이 가져올 파장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관련 보고와 분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일본이 울릉공항의 진척 상황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한 공항 건설 소식 때문이 아니다. 일본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동해 전역의 전략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자료와 구조 분석을 통해 이 공항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고도화된 설계를 갖추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일본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간 인프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군사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방위 관계자들은 울릉공항이 정식 개항하면 일본 해상 초계기와 조기경보 체계가 관측하는
동해 상공의 구조 자체가 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동해에서 자국의 정보 감시 능력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울릉도에 항공 인프라가 구축되면 한국의 상시 감시와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특히 일본 전문가들은 공항의 위치가 독도와 가깝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한국이 동해에서의 운용 능력을 한 단계 높이려 한다고 진단했다. 일본 언론에서 또 하나 문제 삼는 부분은 울릉공항 활주로 주변의 기반시설이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단순한 소규모 도서 공항 수준이 아니라 중형기 운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활주로의 접근 각도, 산악, 지형 제거 방식, 해풍을 고려한 공항 정렬은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치밀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계가 민간 공항의 요건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장기적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일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요소는 한국의 일관된 동해 전략 강화 움직임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은 동해 감시 자산을 확충해왔고 해군과 해경의 작전 반경도 크게 넓어졌다. 일본은 이런 흐름 속에서 울릉공항이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역인 독도 인근의 상시항공 운용 기반이 갖춰진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존 전략과 완전히 충돌한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울릉공항 개항이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본 방송에서는 일부 전문가가 울릉공항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며 이 공항이 민간용으로만 쓰일 것이라는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활주로 길이와 주변 확장 가능성을 근거로 향후 더 큰 항공기나 다양한 운영 목적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일본 내부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며 한국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한국이 국제 여론과 일본을 의식해 공항의 역할을 축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또한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울릉공항이 항공기 임시 재배치나 긴급 상황 대응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만큼 이곳의 공항은 평시에도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한국의 항공전개가 지상기지 중심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릉공항의 존재는 일본이 가진 우위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 일본 SNS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일부는 한국의 공항 설계 능력과 공사 속도에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다수는 이번 프로젝트가 일본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울릉공항의 완공 이후 동해에서의 정보 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여러 감시 체계가 실질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이 울릉공항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동해 주도권 강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빠르고 실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공항 공사가 아니라 한국 전략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울릉도라는 점이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공항 완공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일본의 언론 보도는 더욱 과열되고 있으며 울릉공항은 이미 일본 내부의 군사적 논쟁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울릉공항의 실제 운용 능력에 대한 분석은 일본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는 핵심 요소다. 일본 측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활주로 길이와 편의시설이 어떠한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착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표면적으로는 중형급 항공기 운항을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위성사진에서 드러난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면 일반 도서공항보다 훨씬 넓은 운용 범위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로 하여금 울릉공항의 전략적 잠재력을 다시 해석하도록 만들고 있다. 활주로의 구조를 보면 일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긴 구간이 일정한 경사 없이 깔끔하게 확보되어 있다. 울릉도의 복잡한 지형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평탄화 작업은 상당한 기술력과 공사 규모를 필요로 한다. 특히 기상 변화가 심한 동해 환경에서는 항공기의 안정적인 접근과 상승 각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울릉공항은 활주로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대폭 정리했고 풍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지형을 체계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위성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작업은 일본 전문가들에게 울릉공항이 단순한 관광객 수송용 시설이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활주로 주변에 배치된 기반시설 역시 일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료 공급 시설, 항행 안전 장비, 대형 중장비 이동 흔적 등은 민간 공항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넘어 확장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일본 군사 분석가들은 특히 활주로 한쪽에 조성된 평탄지 형태를 주목한다. 이는 향후 경납고 또는 추가 시설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일본은 이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해석하고 있다.
도서 지역에서 이런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는 단서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상 조건도 울릉공항의 운용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동해는 겨울철 강풍과 급격한 기온 변화를 동반하는 악조건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설계는 이러한 기상적 한계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활주로 방향, 방풍벽 구조, 활주로 양끝의 해풍 통로 확보 등이 모두 기상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울릉공항이 실제로 연중 안정적인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지며 일본은 이 부분에 더욱 긴장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상시적으로 항공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결국 동해상공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울릉공항의 이착륙 안정성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 근거는 공사 후반부에서 포착된 지속적인 시험 장비 투입과 활주로, 표면 처리 방식이다. 시험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여러 차례 확인되자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이 활주로의 내구성을 장기간 검증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보통 민간 공항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반복 검사로 일본에서는 이를 군사적 운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절차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 측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울릉공항의 확장성이다. 현재는 중형기 운항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공사가 가능하도록 기초시설을 마련해둔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장래에 더 큰 항공기나 특수 목적의 비행체를 운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일본에서는 이를 한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받아들이며 울릉공항이 단순한 지역공항으로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활주로의 안전성, 지형 정비, 기상 대응력, 기반시설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울릉공항은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항공 운용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결론이 일본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울릉공항의 개항 이후 한국이 동해에서 항공력 투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기존 정보구조와 작전 시나리오를 흔들 수 있으며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울릉공항과 관련해 일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바로 KF-21의 운용 가능성이다. 실제로 한국 내부에서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KF-21이 이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일본 언론은 이 문제를 과장해 보도하며 마치 한국이 동해 한복판에서 차세대 전투기 운용을 준비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항 구조와 KF-21의 특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KF-21은 중형 차세대 전투기로서 고출력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이륙 활주 거리를 요구한다. 전투기의 특성상 무장량이나 연료량에 따라 이륙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완벽한 지상기지와 달리 도서지역 공항에서는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으며 울릉공항에서 KF-21이 상시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울릉공항의 구조적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이 일본 내부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KF-21이 울릉공항에서 직접 이륙하지 않더라도 공항이 전투기의 임시 전개 혹은 재급이 지원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전투기 운용은 단순히 이착륙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기상회피, 임시 착륙, 긴급 보급 등 다양한 임무를 위해 도서공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울릉공항이 이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의 동해 감시망은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본이 우려하는 본질은 바로 이 부분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이 KF-21을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공중급 유기와 조기경 보통제기를 확충하고 있으며 동해상공에서의 작전 반경도 크게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울릉공항은 작은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해 전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평가될 수 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의 항공 전개 속도와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비록 KF-21이 상시 배치되기 어렵더라도 작전 시나리오의 폭은 분명히 넓어진다는 것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KF-21의 운용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군용 전투기의 완전 무장 이륙을 지원하기에는 짧다고 보지만 특정 임무나 제한된 조건에서는 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무장을 최소화하거나 연료량을 조절한 상태에서는 단거리 이륙이 가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 내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며 KF-21이라는 이름이 울릉공항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에서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이 앞으로 KF-21 사업을 통해 이착륙 성능을 개선할 가능성이다. 한국은 이미 항전 장비, 엔진 출력, 무장 통합 등 여러 분야에서 성능 향상을 추진 중이며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단거리 이륙 성능이 강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울릉도와 같은 도서 지역 기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당장은 능력이 제한적이더라도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중장기 전략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일본이 KF-21의 울릉공항 운영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전투기 자체보다는 한국의 전략적 확장 속도와 방향성 때문이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는 순간 한국은 동해에서 항공력 투사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고 일본은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일본이 이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안보 전략의 문제로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울릉공항이 동해 균형의 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일본의 불안은 단순한 항공기 운용 가능성을 넘어 훨씬 넓은 군사 전략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일본 방위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울릉공항이 완공된 이후 동해에서 한국의 작전 반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짧아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력 항공 전력은 본토의 기지에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비행시간과 접근 각도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울릉도의 항공기 운용 기반이 자리 잡는 순간 이런 제약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동해작전 구도의 균형을 흔드는 요소가 된다. 특히 일본은 동해 상공에 대한 감시체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 일본의 조기경보망은 홋카이도에서 교토, 규슈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관측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울릉공항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정보 수집과 대응 능력이 일본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일본은 이런 변화가 자국의 작전 계획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내부 보고서들은 울릉공항이 정보 우위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항 개항 이후 일본의 감시 패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울릉공항이 동해방공식별구역 전반에 작용할 영향을 우려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미 울릉도와 독도 인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공중전개 속도가 향상되면 일본은 지금보다 더 정교한 경보 시스템을 요구받게 된다. 일본은 이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방위 전략의 근본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중우위가 흔들리는 순간 해상작전, 정보 수집, 영해 경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 나온 또 다른 분석은 울릉공항이 평시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중요한 전개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 상황에 대비해 기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컨대 자연재해, 외교적 긴장, 갑작스러운 군사적 충돌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울릉공항은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동해작전 반경이 훨씬 유연해지며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한국의 수출형 전투기 개발과 해외 파트너십 확대 역시 울릉공항과 연계해 해석하고 있다. 한국이 KF-21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동남아, 유럽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와중에 울릉공항 완공은 한국의 항공전략 전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로 평가된다. 일본은 이러한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구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을 단순 지역 공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일본은 또한 한국이 향후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상 감시 자산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도 경계한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이 해상 초계기, 무인 감시체계, 신형 레이더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울릉공항은 지상과 해상 감시망을 통합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일본의 기존 동해 정보망과 충돌할 수 있으며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울릉공항 완공은 일본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 울릉도는 독도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항 개항은 자연스럽게 독도 문제와 연결된다. 일본 언론은 이미 울릉공항을 독도 문제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한국이 동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신호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내부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외교적 긴장의 요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울릉공항 관련 보고를 상시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울릉공항이 일본을 자극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역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전략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잠재력 때문이다. 일본은 울릉공항 개항으로 인해 동해의 정보 균형, 방공체계, 해상작전, 외교 전략마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우려는 기술적 분석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국가 전략 차원의 논쟁으로 번져 있으며 울릉공항은 일본의 안보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가 되어가고